한국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려고요. 한국 상황은 지금 보시면 학력 인구 감소한다. 이미 알고 계시죠? 인구 절벽, 뭐 고령화 사회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아이들 면접에 자주 나오는 문제였고 이미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문제인데 사실 이렇게 따져보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뉴스입니다. 국가적으로. 근데 우리 재외국민 전형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왜? 우리는 어차피 2%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가고 싶은 학교가 이렇게 인원이 줄지는 않잖아요. 수시 모집 요강, 아니, 수시 경쟁률 보시면 여전히 인서울의 좋은 학교들은 뭐 10대 1, 뭐 20대 1 됩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지원자가 350 몇 대 1이에요. 그 정도로 가고 싶은 학교는 계속 네, 경쟁률이 세요. 우리 재외국민도 여전히 그럴 거고 12년의 경우는 오히려 시간이 더 지나면 조금 더 유리해질 수도 있죠. 대학은 더 뽑아야 되니까. 12년의 경우는 더 가능성이 높죠. 이제 이거 보시면서 어머님들께서는 우리 애는 어떻게 하든지 12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실 텐데 12년이 더 좋은 거는 뭐냐면 부모님 서류 안 보잖아요. 부모님 서류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뭐 아버님이 주정을 했냐, 세금을 냈냐, 안 냈냐 이런 아무것도 안 따져요. 그러니까 애 혼자 그냥 남겨놓고 학교 다니게 해도 12년 자격이 됩니다. 네. 이미 알고 계시면. 그리고 혹시 뭐 더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 애가 자매 잠깐 뭐 한국에 갔다가 3학년 1학기를 하고 갔다. 한국에서 학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또 어떻게 치료법을 내놨냐면 그럼 한국에서 3학년 1학기를 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중국 돌아와서 다시 3학년 1학기를 해라. 그러면 채워줄게. 이런 것도 방법이에요. 잘 모르시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무튼 학력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게 현실인데 우리 삼특 쪽에서는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 생기죠. 이 공정성 논란이 계속 이제 되고 있습니다. 공정성 논란. 이게 뭐냐면 조국 사태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실 이건 뭐 조국 사태 때문이 아니라 이전에 기득권 세력들이 그렇게 해왔던 부분들이 까발려진 상황인데 지금의 교육부 그리고 각 시도 교육감들의 성향이 이렇게 이런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과학고 이런 학교들을 원치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공정하게 똑같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뉴스에 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좋은 자사고라고 할 수 있는 민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민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켜라라고 강원도 교육청이 결정을 해버렸죠. 그랬더니 민사고 교장 선생님이 그럼 우리는 학교 폐지할 거다. 폐교하겠다. 우리는 없애겠다. 왜? 이런 시스템, 일반고 시스템으로는 영재 교육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해외고도 지금 같은 입장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해외고도 한국에서 잣대, 공정성 잣대로 바라보면 그냥 특수한 학교죠. 네, 특수한 학교라서 그 특수한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인정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잣대에다 넣어놓고 보겠다. 이게 지금 고대가 하는 방법이에요. 고대가 하는 방법이고 그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육부가 2019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자기소개서 및 고교 프로파일을 폐지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교과 활동은 폐지시켰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생활기록부에 뭐 쓸 말이 별로 없어요. 네, 동아리도 하나밖에 못 쓰고 그다음에 뭐 수상 경력도 한 학기에 하나밖에 못 써요. 상 많이 받아도 필요 없다. 그냥 한 개만 내라. 그럼 애들이 뭐 상 받을 일을 열심히 안 하겠죠.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애들 외부에 나가서 활동 안 합니다. 점점 이런 속에 그럼 뭐만 남느냐?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해라가 되는 거죠. 자사고도 필요 없다, 특목고도 필요 없다, 외고도 필요 없다. 그냥 너희들은 똑같은 잣대에서 그냥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똑같이 공부해서 그중에 공부하는 놈만 뽑아내겠다. 그러니까 한국의 많은 아이들 또는
생각이 있으신 많은 어머님들이 한국에선 더 이상 답이 없다, 해외로 나가자, 이런 분위기가 돌죠. 고교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게 스쿨 프로파일이잖아요. 스쿨 프로파일인데 이거 없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제출합니다. 해외 고는 제출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제출하고요. 자기소개서도 내년까지는 제출합니다. 내년까지는 제출하지만 하나 더 볼까요? 네, 2024학년도 되면 자기소개서를 폐지해라라고 대교부에서 내줬어요. 그러면 고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자기소개서 폐지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고2 되는 친구들부터 적용이 될 텐데 다 폐지할 거냐? 그건 아직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우리 해외고 아이들이 너무 다른 학교들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미지수인데 흐름은 이렇게 갈 겁니다. 자기소개서 폐지될 거고 전형자료 중에서 교회 수상 실적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될 겁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어학 특기자 전형 폐지를 적극 유도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어머님들 아시는 것처럼 뭐 어학 특기자로 갈 수 있지 않아요? 중국어 특기자, 영어 특기자, 뭐 토플, SAT 이런 거 있었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지금 국민대학교에 어학 특기자 전형인데 토플 115점이면 갈 수 있어요? 국민대 115점일 거면 왜 거기를 쓰겠습니까? 네, 다른 데 쓰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는 갈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네, 갈 수 있는 길이 별로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전형들을 통해서 그냥 공정이라고 하는 잣대에다가 그냥 다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결국 뭐가 남느냐? 내신이 남는 거죠. 내신. 스펙도 이제 점점 사라질 겁니다. 점점. 네. 그리고 의미도 별로 없어지게 될 거고요. 고려대학교가 지금 이 교육부에서 하는 정책이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올해 제일국민전형 12년 전과정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 한 거예요. 보시면 활동증명서를 내라. 성적만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판단할 수 없으니까 활동증명서를 내라. 근데 어디냐? 고등학교 입학 이후 거다. 중학교 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해외에 계시는 국제학교 다니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국제학교는 9학년부터가 고등학교인데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학년 거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해당 사항 없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평가할 때는 10학년부터 10, 11, 12 딱 3년만 평가합니다. 3년만. 그러니까 9학년 때 열심히 한 거 의미 없는 거예요. 9학년 때 상 받은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제출 가능 항목, 공인어학 성적 이렇게 있죠. 그죠? 네, 있는데 이거는 수시에서는 이거 내지도 못합니다. 수시에서는 내지도 못하니까 점점 뭐 문제가 좀 그렇게 될 거고 표준화 학력 자료는 네, 많이 냅니다. ACT 또는 AP, IB, SAT. 까우까우도 있긴 하지만 까우까우 내는 친구는 많지는 않죠. SAT 이번 8월 달에 본 시험 성적 아주 좋은 성적 받은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커버가 좋아가지고 막 1500 넘은 친구들이 많은데 그게 상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의미가 있냐고요. SAT가 그러면 우리 애는 1550을 넘었어. 아싸! 이게 의미가 있냐고요. 네. 뒤에 IB 얘기하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점점 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교내 발급 서류도 수상이나 활동 관련 서류만 내야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외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이미 써 있습니다. 예, 고대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교외가 뭐냐? 교외가 뭐냐? 그냥 무조건 바깥에서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상해 지역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상해 영사관에서 한국의 날 행사 같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영사관님께서 직접 우리 수고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했다고 상장도 주고 뭐 격려도 해주시고 다 했어요. 너무 좋은 일이죠. 고대는 평가 안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연대나 서울대는 다 평가하죠. 근데 고대는 평가 안 하겠다. 평가 안 하겠다? 이게 고대만 그런 게 아니라 2024년도 넘어가면 다른 학교들도 그렇게 갈 거라는 거죠. 바깥에서 우리 학생들 상해 지역에서 오케스트라 많이 하죠. 네. 학교에서 하는 오케스트라가 아니고 바깥에서 하는 오케스트라니까 이젠 열심히 하는데 그건 평가에 반영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너무 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학생들의 자율성 또는 뭐 독립성
그다음에 창의성 이런 거 다 말살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활동, 더 많은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답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지 않기만을 바라야 되죠. 다른 학교들이 교육부 정책에 그냥 안 따라가 주기를 바라야 되는 거고, 아니 교육부 정책에 따라가더라도 재외국민 전형에서만큼은 이 룰을 좀 안 따라갔으면 좋겠고 학교의 특성을 좀 파악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야 돼요. 대학에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한국에 있는 국내 고등학교하고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다 하는 얘기를 계속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3년도부터 이제 변경 사항이 생기는데 이 변경 사항이 보시는 거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외대가 필답 시험, 3특이죠. 필답 시험 보는 게 이제 서류로 돌아섭니다. 그다음에 성신여대가 지금 필기시험 보다가 면접으로 돌아섭니다. 올해 성신여대는 교육부의 일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로 선정이 돼버려가지고 사실 성신여대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 돼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잘 버틸 거라고 보이고요. 네, 그다음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필기시험 계속 봤었어요. 근데 이제 서류로 돌아섭니다. 사실 이화여대가 필기시험에서 서류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거는 삼특 입장에서는 여학생들 정말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또 열렸다고 봐야 되고 필기시험 보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죠. 근데 점점 이렇게 서류평가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서류평가로 가는데 왜 학교 특성을 무시하는지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럼 성균관대학교는 내년에 약대 3명을 뽑습니다. 3명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3명을 뽑고요. 그러다 보니까 필기시험 보는 학교는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 필기시험 보는 학교들이 나쁜 학교들이 아니잖아요.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다 한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들 중에 하나이고 네, 정말 좋은 학교들인데 어떻게 특례에서는 좀 찬밥 신세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 네, 인서울에 있는 지금 이런 학교 정도만 가주기만 해도 정말 플랜카드 걸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걸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내년부터 살짝 적용될 형태입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형태인데 지금 바뀌는 거 적용해서 이대나 외대가 서류 100%로 가는 거 이렇게 제가 3특 써놨고요. 12특 같은 경우도 이제 있는데 12특에서 여기 빨간 부분 이 빨간 부분은 후기 모집하는 경우입니다. 후기 모집을 하는 학교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에 물론 여기에 없는 학교가 항공대학교, 그 다음에 한동대학교, 네, 한동대학교까지 이제 후기에서 선발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이게 이제 내년에 아마 적용될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